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한 300조에서 370조 사이. TSMC 같은 경우에 90조에서 110조예요. 그래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1위부터 100위까지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0% 정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도 약간 자주 섞인 한탄이 나오고 있다. 한때는 이 미국 빅텍들 구매 담당 관리자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찾아왔어요. K반도체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경제생활, 실제 경제생활에 아주 도움을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래학 이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달란트 투자에서 늘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달란트 투자의 CCO님이시죠? 네, 콘텐츠 책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 콘텐츠 책임자님이시고, 네. 그래서 어떤 이슈를 다루어야 되는지, 어떤 분들을 게스트로 초대해야 되는지 그런 걸 다 결정하시는 거죠? 네. 세상 일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교수님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주식. 네. 요즘에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주식 얘기 곳곳에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지나가다가 엄청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전 삼전에서 얼마 벌었다니까 막 오늘도 점심 먹는데 박수 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재명 정권 출범할 때 작년 6월 4일이었던가요? 네. 그때 2,770이었는데 코스피가 어제인가 8,000 넘어갔었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7,900 그 밑으로 좀 내려가긴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주식시장에서. 한국 재평가?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도 사실 제가 이제 투자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 제가 투자한 그 경력 안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사실. 없었고, 그렇죠.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은 가깝게는 그 닷컴 버블 당시. 네. 근데 그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때는 이제 IT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코스닥 그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고, 좀 더 시계열을 좀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1980년대. 그때 80년대요. 삼저 호황. 그러니까 지금이랑 올라가는 그 근본 원인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상승률을 비교해 본다면은 저희가 2025년 4월 내지는 2024년 12월 이때가 이제 코스피 저점이었거든요. 2200까지 빠졌으니까. 근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코스피 최고점이 장중에 8400 얼마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4배네요. 거의 4배입니다. 거의 4배. 와. 그러니까 놀랍다. 거의 한 40년 전 장세와 좀 유사하다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현역에 계신 이 증권업계에 계신 내지는 운용사 그런 업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장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네. 와, 진짜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세죠. 사실 작년에 전 세계 증시 상승률 1위가 코스피였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7, 80% 정도 올랐고 올해는 좀 더 올랐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세계 1등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도 좋고 대만도 좋긴 한데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증시랑 비교해 봤을 때는 대한민국 증시가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역시나 이 반도체. 반도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잘 나가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겁니까? 그걸 따로 분리해서 말씀은 좀 곤란하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반도체가 잘 나가서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럼 반도체 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그렇죠. 대부분 다 잘 되고 있긴 한데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똑같이 D램 기업이죠? 그렇죠. D램 메모리 쪽 반도체를 만들고 TSMC도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이번에 그 특징적인 거는 반도체 특수를 제대로 본 쪽은 이제 메모리 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램하고 HBM하고요. 그 낸드도 좀 좋고요. 그래서 샌디스크라든지 그 낸드에 좀 포커싱된 기업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잘 나가고 있군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전체적으로 다 잘 나가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메모리가 정말
반도체 중에는 좀 저급으로 취급됐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일단 HBM 잘 나가는 거는 네. 뭐 대부분 뭐 몇 년 전부터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테고 사실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이긴 한데 이 GPU라는 AI 가속기 여기에 또 이제 이 콤비로 들어간 거 그것이 HBM이라는 그런 네. 반도체이기 때문에 근데 HBM은 사실 메모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약간 커머디티 그러니까요. 네. 쉽게 말하면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문 제작형 케이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근데 그냥 일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중에 그냥 빵집에서 식빵 같은 거 네. 만들어 놓고 파는 그런 품목이다. 그렇게 네.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HBM으로 가면서 이게 점점 시스템 반도체화 되는 겁니다. 이제 메모리도 약간 주문 생산형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근데 추가적으로 이 D램이란 낸드가 왜 잘 나가냐면은 이게 AI를 학습시킬 때는 HBM만 필요했었는데 이제 추론 쪽으로 즉 추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 챗 GPT를 사용을 하고 뭐 제미나이를 사용하고 클로드를 사용을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은 그 네. AI가 기존에 학습한 그걸 바탕으로 추론을 해서 답변을 내놓잖아요. 예, 요즘에 제미나이 보면 놀랍던 게 제가 뭘 시키면요,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D램이라든지 뭐 낸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필요하고 그 추론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이 D램이나 낸드 이쪽도 지금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뭐 현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년 사이에 7배, 뭐 8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가격이요? 네네. 그럼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거기는 이제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네. 원래 그 메모리의 특성이 좀 업앤다운이 심하죠. 예.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형 생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받아놓은 주문을 가지고 언제까지 생산해야 되고 그런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도 좋긴 좋지만은 그렇게 좋진 않았죠. 상대적으로 메모리와 비교해봤을 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모리 업황이 그 전에 되게 안 좋았어요. 예. 갑작스럽게 챗 GPT라는 게 2022년 말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추론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확산이 되자마자 2025년 작년이거든요. 작년 한 7월부터 갑자기 이제 아마존이 이 대규모 그 서버형 D램이라든지 주문을 내면서 갑작스럽게 쇼티지가 시작이 됐거든요. 작년 7월부터요? 네. 이게 원래는 별로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대규모 주문을 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예전에 그런 원래 그 빅텍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반 서버향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AI 수요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갑작스럽게 업황이 턴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샌디스크라든지 그런 메모리 업체들이 엄청나게 뭐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AI가 저를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뭐 감산, 증산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업앤다운이 되게 심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기존의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이미 많이 감산을 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 미래 수요도 불확실하니까 증설을 안 했던 거예요. 메모리 3사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주문은 폭주하는데 이 공급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의 그런 법칙에 의해서 가격만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제조 파운드리를 하는 TSMC는 주가가 우리만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만큼 안 올랐어요? 그렇게까지 안 올랐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괜찮긴 한데 그렇게까지 안 올랐고 올해 또 그 연간 컨센서스를 비교해 보시면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한 300조에서 370조 사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TSMC 같은 경우에 90조에서 110조예요. 그래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요? 많이 납니다. 네. TSMC가 정말 돈 많이 버는 회사였는데 오히려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하이닉스까지 합치면은 뭐 500조, 뭐 600조 가까이 뭐 K 반도체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고 재밌는 게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니까 1위부터 100위까지 상위 1위부터 그러니까 1위면 저 토요타라고 볼 수 있는데 1위부터 100위까지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0% 정도 많습니다. 2027년 그 예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벌고 1위부터 100위까지 그 반도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말한 게 아니고 네. 모든 걸 다 합쳐서. 네. 와, 그 일본 사람들 배 아파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도 약간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기사로 정말 일본에게는 충격일 것 같은데요. 정말 충격이죠. 삼성전자 다 일본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또 삼성전자 이 노조 성과급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타결이 됐는데 지금 그걸 보고 TSMC 내부에서도 원래 TSMC는 노조가 없거든요. 근데 노조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원래 반도체는 대부분 없어요. 네. 근데 내부에서도 빨리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이 타이밍에 뭐 삼성전자 개인 직원들은 몇 억씩 받아가는데 여기는 오히려 성과급이 15% 줄 수 있다. 이런 루머가 막 떠돌아가지고 지금 직원들 분위기가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TSMC 그 회장이 원래는 이제 당초에 예상돼 있었던 출장 이걸 취소를 하고 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성과급 주는 건 루머다. 요번에 이제 30% 이상이 된다.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다가 중국도 또 노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중국 지금 반도체 기업들 거기는 뭐 이제 아시다시피 뭐 공산당이 뭐라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이제 그 술렁거리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대만도 이제 막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뭐 움직임도 있고 아무튼간에 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가 쏘아올린 공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이 산업 전반에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엄청 올랐죠? 많이 올랐죠. 뭐 하이닉스는 거의 한 최고가 기준으로 최저점 비교하면 10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와, 그거 샀던 사람들 정말 대박이겠네요. 요즘 보면은 막 무슨 뭐 어느 커뮤니티에 하이닉스 뭐 얼마에 사서 얼마 벌었다더라라는 인증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는 게 약간 좀 트렌드가 돼버린 그 정도 상황이긴 하죠. 지금 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제가 이제 사라 말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긴 하지만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많이 싼 편입니다. 많이 싸다고요? 네, 많이 싸요. 네. 어떤 기준으로 싸요? 그러니까 절대 주가를 당연히 말씀드린 건 아니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 할 때 이 기업이 비싸다 싸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현 시점으로부터 12개월간 즉 1년간 벌어들일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내지는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주가랑 비교해가지고 이제 EPS를 비교해가지고 PR 이런 걸 계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예상 PR이 이제 한 6배에서 7배 사이 정도 있습니다. 더 낮았을 때는 한 5배 정도. PER이 뭐와 뭐의 비율이죠? 주가 나누기 EPS죠. 주가 나누기 EPS. 네네. 비교를 해보면 EPS란 주당 순이익이라고 해서 주당 순이익,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주당 이익과 그 주식의 현재 주가, 시가와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주가가 낮다. 미국 기업이나 뭐 대만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낮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 제가 이제 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싼다고 해서 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근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이랑 이제 평균 PR이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이클 기업이면은 PR이 가장 낮았을 때, 즉 가장 쌀 때 파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이클 기업이면은 업앤다운, 업황, 호황과 불황의 그 벌어진 이 격차가 크다 보니까 호황 때 돈을 엄청 많이 벌거든요. 대신에 주가는 그만큼 못 가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보면은 주가가 고점이고 돈 가장 잘 벌 때 PR이 가장 낮습니다. 반대로 이제 불황이 왔다. 불황이 오면은 막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도 냈잖아요. 그러니까 PR이 막 몇십 배, 몇백 배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적자 냈다 하더라도 주가는 그만큼 안 빠지니까. 2023년 1분기인가 그때 적자 많이 났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PR이 가장 높을 때가 저점이다. 일반적으로 사이클 그런 기업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고점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반도체가 재평가받는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체질이 바뀌고 있다. 앞서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디램 같은 경우에는 커머디티 빵집으로 치면은 그냥 쌓아놓고 파는 식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HBM이라는 게 탄생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주문형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처럼 간다. HBM 같은 경우에. 그러면 수요자에 맞추어서 HBM이 다른 모양으로 서로 만들어집니까? 예를 들어 구글용
또는 엔비디아용 뭐 이런 게 다 달라요, HBM이? 그거는 스펙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가 HBM3E 이게 네. 납품이 된다 안 된다 정말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해서 그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 요구하는 스펙에 못 맞춘 거예요. 그게 성능이 안 좋다라기보다도 삼성전자 HBM3E가 성능이 안 좋, SK 하이닉스 거에 비해서 성능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간에 스펙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납품이 이제 지연이 된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의 D램이나 낸드 플래시는 뭐 스펙이고 뭐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결정해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규격이 딱 정해져 있죠. 예. 예. 그러면 그것을 쓰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거기다 맞춰서 쓰는 거였죠. 네네. 근데 이제는 그 고객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산업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래서 이런 HBM 같은 경우에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6배 정도, 6배, 7배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PR 기준으로 TSMC 20배거든요. 오, 그래요? 네. 아직도 멀었네, 그러면. 그래서 약간 이런 쪽으로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 그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식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계약의 구조가 변경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시장에 내놓고 사면 사고 안 사면 안 사고 그다음에 뭐 B2B 수요 같은 경우에도 원래 빅텍들이 나 이거 얼마큼 사갈게 네. 라고 해도 하고 나서 안 사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정말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업황이 꺾이고 네. 이 재고가 쌓이면서 반도체 가격 폭락하고 그런 사이클이 이제 반복이 됐었는데 이제는 완전 달라요. 완전히 그 공급하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갑이 돼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그 빅텍들이랑 어떤 계약을 하면 장기 공급 계약. 네. 1년간 무조건 사준다. 오. 정해진 가격으로. 근데 정말 좋을 때 왜냐하면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1년 너무 길다. 오히려. 왜냐하면 가격 인상분을 가격을 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막 한때는 이 미국 빅텍들 구매 담당 관리자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찾아왔어요. 사실 그랬었다면서요? 깐부 동맹 하는 거 젠슨왕이 우리나라 온 거라든지 네. 뭐 리사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온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리사수도 왔어요? 왔었습니다. AMD CEO? 네네. 오. 그만큼 이게 귀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단순히 이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계약의 구조라든지 이런 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된다. 지금 그런 논리들이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UBS가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3배 이상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논리인 겁니다.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목표가 59만 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목표가를 불렀거든요. 와, 지금 200만 원 좀 넘었잖아요. 네. 200만 원. 지금은 밑으로 내려왔던데? 네, 약간 내려왔죠. 예. 그게 400만 원이요? 근데 왜냐면은 멀었네. 지금 PR이 뭐 6배, 7배인데 TSMC가 20배니까 20배니까. 그 보고서 내용이 중요한데 TSMC 밸류에이션 줘야 된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진짜.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나서 20배까지는 못 주고 사실 거의 완전히 시스템 반도체니까요. 그죠? 네. 그 완전 독점 기업이잖아요. 네. 파운드리 쪽에서. 그리고 한 10배나 11배 정도를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PR. 아직도 올라갈 게 많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네. 내가 보기에는 예전에 사이클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엔 그냥 시장 네. 상황이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실 여기에서 더 들어가긴 부담스러운 거고 반대로 아니다. 요번에는 확실히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뭐 HBM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약 구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줬던 PR이 아니야 더 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지금 사도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나 보장은 못한다. 보장 못한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초만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이클상 고점, 그 다음에 아니다 구조적으로 재평가, 요거 의견이 반반이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기준이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 기준입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한 3대 7, 2대 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구조적인 성장이다라고 보는 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낸드 플래시며 D램이며 정말 높은 가격이 계속 상당 기간 유지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우리 PC는 언제 사요? 스마트폰 뭐 이런 것도 값이 엄청 오를 것 같은데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제까지 유지되냐 이거는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있는데 이제 증설을 이제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업황이 좋으니까. 근데 이게 완공되는 게 2028년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는 쇼티지가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높아서 좋긴 한데 반도체 값이 또 비싸져서 우리 가전제품 뭐 이런 것도 다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 수요가 준 게 정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준 게 아니라 네. 워낙 그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못 네.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쪽이 안 좋다는 게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워낙 가격이 올라서 그 부분입니다. 네.